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사를 중국어 동사에 대한 문법 설명을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잖아, 저번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봤는데, 저번 시간에 말한 거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중국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아마 동사 먼저 배울 거야. 명사를 물론 뭐 따로 배우겠지만, 그건 뭐 아예 너무 쉬우니까 명사는 뺀다 치더면은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문법 설명을 하면은 동사를 배울 텐데, 동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 처음 중국어를 접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야. 특히나 영어 같이 무슨 1형식이네, 2형식이네, 4형식이네, 간접 목적어네, 직접 목적어네,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내가 잘 안단 말이야. 우리 영어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니? 영어 문법 접할 때 1형식, 2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 거 생각해봐. 얼마나 짜증나니. 힘들잖아. 근데 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어를 배웠을 때 또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하는 건 이 강의의 주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를 다른 공부, 영어 공부, 다른 공부, 외국어 공부하면서 그냥 무르르듯이 들으면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하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대한 예시로 오늘 동사 강의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저번 강의에는 내가 중국어 문법은 뭐다? 어순이다. 시간별로 나타낸 어순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적용하면은 동사 문법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그 예시를 들어줬고, 오늘은 그래도 동사 문법에서 꼭 배워야 될 거. 그러니까 동사에서 중국어 문법은 어순이다라고만 적용을 해도 안 되는, 더 외워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오늘은 설명을 해주려고 이 강의를 마련했거든. 그래서 이제 원래 중국어 문법을 정말로 동사편에서 중국어 문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5가지나 외워야 될 걸, 중국어는 어순이다. 중국어 문법은 어순이다를 적용하면은 저번 시간에 적용했던 것처럼 3, 4가지를 안 외워도 돼. 그리고 오늘 내가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중국어 문법 공부할 때 동사편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걸 오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문법 강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잠깐 또 설명을 하면은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중국어 동사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좀 사람을 괴롭히고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중국어에도 영어처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다는 거야. 그런 거를 외워야 된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어는 내가 중국어는 어순이다. 이거 뭐라고 그랬지? 나는 마음을 가리켜. 나는 내 마음심이 나라고 생각하자고. 나는 순서 1번 나는 머릿속으로 뭔가를 할 지금 생각인 거잖아. 그치? 난 뭔가를 할 것 같아. 뭔가를 할 것 같아.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동작으로 나왔어. 쓰다. 2번, 쓰다. 2번. 그래서 뭔가를 쓰니까 결과적으로 뿅, 나왔어. 편지를.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중국어는 어순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어순이 결국 문법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我写 쓸 사자 쓰다 1번, 2번, 뿅 3번. 편지가 뿅 나왔다. 다 쓰니까 편지가 뿅 나왔잖아.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어순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언어학적인 용어로 SVO, 그래서 이제 subject, verb, object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다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 형태를 해가지고 중국에 딱 갔더니만 중국에서 다르게 쓰이는 형태가 또 있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걸 4형식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라는 형식을 너 또 외워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걸 왜 외우냐고. 그러니까 애시당초 어순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어에서 그 반작용이라고 했지. 내가 이민족들과의 계속 영향 때문에 어 원래 중국어에 고유한 문법 체계가 있었는데 5천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반작용으로 특수문형이 들어왔고, 그 특수문형만큼은 정말로 문법 강의로 배워야 되는 거고, 그거 특수문형이 또 들어왔고 그 특수문형에 대한 반작용이 생겼는데, 그 반작용의 정수가 보호라고 그랬어. 그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전 강의를 들으면은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보충되는 언어. 그러니까 간목, 직목으로 배우지 말고 보어로 배우자 이거야.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다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제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거야. 신문 기사에서 그대로 발췌한 건데. 자, 마항欺骗家属飞机失事了. 마항欺骗家属飞机失事了.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건 우리가 배웠던 한자네. 물론 간체자로 써져 있긴 하지만 내가 그때 제일 좋아하는 한자 중에 한자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정체자는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날 비자, 비행기 할 때 비자. 그래서 이제 페이. 우리는 F 발음 못하니까 B로 바뀐 거지. 페이. 그래서 이제 비행기 할 때 비자. 가장 그 어떤 추상화의 정수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자를 추상화한 것 중에 정수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날 비자 요거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설명을 하면은 마항 이건 이제 말레이시아가 말라이시아거든. 말라이시아. 그래서 이제 줄임말이야. 말라이시아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이야. 말레이시아 항공. 마항 줄임말이고 치편 기편 속일 기자 속일 편자 사기할 때 그 사자 기자 맞아. 그래서 이제 치편 편취하다 그 편자. 말레이시아 항공은 사기를 쳤다. 짜슈 가속 집가자에다가 속할 속자라고 해서 이제 집안에 속해져 있는 가속. 우리는 좀 옛날 말이라서 안 쓰지만 짜슈라고 해가지고 친척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은 속였다. 짜슈. 우리 어순이 그대로네. 말레이시아 항공은 속였대. 말레이시아 항공은 내가 말레이시아 항공이야. 말레이시아 항공은 속였어. 속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지 1번, 2번 인지 내가 속이려고 하잖아. 지금 속이는 행동을 취했어. 그랬더니 누구한테 그 속이는 행동이 갔어? 짜슈. 이건 이제 그 어떤 사고, 말레이시아 항공 사고를 아마 치면은 여러분들 그 검색창에 치면은 나올 텐데 2015년에 있었던 좀 약간 굉장히 좀 미스터리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기장이 아마 결론이 이렇게 났을 거야. 기장이 이제 좀 심경 변화가 일으켜서 대만으로 가는 도중에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대만으로 가다가 이걸 회항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바다에 그냥 뭐 자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사고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탔던 피해자들의 가족들한테 가족을 속인 거야. 그랬더니만 페이지 실실라라는 말이 나왔어. 자, 러는 이제 어떠한 문장을 완성하는 요소로 나중에 내가 알려주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빼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실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비기실사거든. 그래서 이제 사건 일을 실자. 그래서 이제 실족사야. 실족사건. 쉽게 말해서 실종사건, 실족사건 이렇게 보면 돼. 근데 페이지라고 하면은 나는 기체라고 해서 비행기 여기 행자만 들어가면 우리 말이랑 똑같지. 그래서 페이지 실실 비행기 실종사건 실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 단어가 왜 갑자기 들어왔냐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레이시아 항공은 그러니까 기존의 기본 문형을 보면은 SVO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기존 보면은 말레이시아 항공은 가족을 속이고 비행기 실종 사건을 속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말레이시아 항공을 속였다. 가족의 비행기 실종 사건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근데 현대중국어에서는 직접 문장이 이렇게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신 SV 간목 진목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어서 말레이시아 항공을 속였다. 가족들한테 비행기 실종 사건을 속였다. 이런 식으로 그런 문형을 하나 더 외워라. 이렇게 하지만 보충되는 언어로 보어라는 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 말레이시아 항공을 속였다. 가족을 속였는데 비행기 실종 사건에 관련된 이 가족들과 관련된 비행기 실종 사건을 속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이거를 보어로 보자는 거야. 이건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야, 보어. 보충되는 언어. 그러면 어디에 보충되는 언어냐?
가족이랑 관련돼서 보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은 이걸로 끝나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은 가족들을 속였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끝나. 근데 그 문장에서 어떠한 상대방과의 대화 어떤 주제에 있어서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뒤에다 붙이는 거야. 중국어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제 보호가 굉장히 중요해. 중국어에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속였는데 그 가족과 관련된 비행기 실종 사건을 속였다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SV 간목 직목 주어 동사 간목 직목 형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보호의 개념만 알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동사 문법에 대해서 SVO 내가 말한 어순 중국어는 어순이다. 그것만 느낌을 가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외울 필요가 없거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충분히 중국어 문법을 암기할 수 있는 노력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시간 안배를 활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강의를 만든 이유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좀 중간중간 한 두 가지 정도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그래서 마련한 거고 첫 번째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 이제 동사를 사실 중국어는 한 글자라고 했잖아. 한 글자 한 글자씩이어서 원래 한 글자만 봐도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어에서 특히나 구어체, 대화에서 할 때 이렇게 연속으로 두 번 쓰는 경우가 있어. 그냥 칸이라고 해도 되는데 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중에도 내가 그 동량보호라고 해가지고 동작적인 보충되는 보어 또 보어가 나오는데 이시아의 어떤 느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칸이라고만 하면은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그걸 그냥 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봐봐 이렇게 분위기를 누그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걸 동사 중첩이라고 하거든. 중국어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봐 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 봐 라고 하는 것보다 야 좀 봐봐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잖아. 야 그거 좀 봐. 야 그거 좀 봐봐. 이런 식으로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단어로 말하면은 약간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거를 좀 부드럽게 순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우리도 봐봐 라고 하는 것처럼 좀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칠칠 칸 이런 식으로 두 번 중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동사 중첩이라고 한다. 이건 충분히 어떤 그 자연적인 상식적인 대화의 선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문법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뭐 칠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 좀 더 부드럽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여기 가운데다가 한일자를 넣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칸 할 수도 있고 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칸이 팅 듣다 들을 청자 간체자야. 팅 아니면 팅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글자 그러니까 이제 학습 学习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어. 그래서 学习 야 좀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요렇게 공부해 이게 아니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学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学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좀 번잡스러워지잖아. 이렇게 한글자를 더 넣으면 5개 글자니까. 그리고 내 사자성어나 이런 거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중국어는 짝수, 대칭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좋아해. 무조건 비율이 맞아야 돼. 대칭이 돼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홀수가 돼가지고 좀 보기가 싫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쌍음절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극소수로 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学习라든가 아니면은 修饰 이렇게 수습 우리 발음으로 수습이거든. 그래서 修饰라고 하거든. 修饰 그리고 修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리하다, 수습하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근데 이제 중국어에서는 수습하다가 좀 약간 큰 일을 수습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습하다, 정리하다, 청소하다 약간 이런 말이 있어서 쇼실, 쇼실라고 하고 쇼실, 이 쇼실라고 해. 그래서 뭐 요런 단어 아니면 슈에시, 슈에시 이런 어떤 우리한테 좀 더 그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친근한 단어 있지. 그런 단어들 위주로만 한 일자를 넣고 앞 가운데다 한 일자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다 이중으로 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우선. 그리고 그래서 뭐 가령 찬젠, 찬자 이런 게 있어. 찬자, 참가하다. 찬자, 찬자. 야, 좀 참가해라, 참가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찬자, 이 찬자. 발음도 이 율동도 좀 안 맞지 않니? 성조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띠, 이건 안 돼. 찬자, 찬자 이래야지. 찬자, 이 찬자 이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거의 극소수로 우리 주변에서 친근하게 쓰이는 단어 같은 경우만 해당이 된다. 쌍음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사실 이것도 어순이랑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국어는 어순이라는 개념을 아직 잘 흡수를 못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별도로 암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자, 중국어 동사를 하면은 우리가 동사로 말하면 나는 한다라고 하는데 부정문으로 쓸 수도 있잖아. 나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동사로 나타내냐?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것도 어순, 중국어는 어순이라는 문법 개념에 적용하면은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워, 취, 국경, 악어 국경, 我去 베이징, 我去 베이징. 국경은 배웠지. 징, 서울 경자인데 키읔 키읔 발음 못한다고 그랬지. 나머지 발음 이중 중모음 발음도 못한다고 그랬지. 찡, 찡. 응 발음은 쉽잖아. 만국 공통. 찡, 찡. 경은 안 되고 찡. 我去 베이징이라고 했는데 나는 북경에 간다라고 했는데 이걸 나는 북경에 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사실 중국어 동사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없어. 대신 부사가 있어. 부사로 부정을 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부사로 부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굳이 암기를 해야 되나 싶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들어. 그래서 이제 한자에 대한 개념을 알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제 부사 아니 불자를 넣어서 동사 앞에 부사를 넣는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정문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문법 설명은 돼. 뭐, 부취, 베이징이라고 해서 나는 북경에 가지 않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내가 말한 중국어는 어순이다라는 문법 개념을 적용해 볼게, 여기다가. 자, 我不去 베이징. 아니 불자 개념 그때 생각나지? 아니 불자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 아니 불자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니 불자 개념을 알면은 어순도로 가보자. 나는, 자, 이걸 뺐다고 쳐봐. 나는 간다. 마음심자를 써서 나는 발을 움직여. 간다. 도착했어. 거기가 어디야? 북경. 나는 발을 움직여. 간다. 도착했어. 북경. 북경? 나는 북경에 간다. 나지. 그러면 나는 북경에 가지 않는다로 설명하면은 여기 가운데 앞에다가 두면은 나라는 마음에서 이게 두 번째로 와야 되는 거잖아. 시간 순서대로 보면. 시간 순서대로 보면. 왜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게 여기 가운데에 와요. 여기 뒤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맨 처음에 이 개념을 접하면은. 왜냐면은 북경에 결국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안 왔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왜냐면은
나는 북경에 가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문장을 내가 말하는 현재 이 순간 그 순간 시간 순서들을 되짚어 보자는 거야. 그게 바로 문장이거든. 나는 안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얘기를 할 때 북경에 가지 않은 상태를 아는 상태인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이 얘기를 내뱉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왜 내뱉느냐고.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왜 내뱉어? 상대방한테. 북경에 안 갔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중점은 안 갔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거든. 나는 북경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안 갔다라는 걸 중점이 두기 때문에 이게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야. 안 왔다. 나는 북경에 가지 않았다. 안 왔다. 갔다. 도착. 북경.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되는 거야. 시간 순서가. 그래서 이제 북경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북경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에는 내가 중점을 두는 거는 상대방한테 말하고 싶을 때 중점을 두는 거는 안 갔다라는 게 중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을 꺼낼 때 나는 벌써 안 간다라는 게 생각에 이미 잡혀 있는 거야. 그리고 문장을 내뱉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갔다. 갔다, 북경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문장 구조 자체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말할 때의 시간 순서는 나는 안 왔어. 나는 안 갔단 말이야. 안 갔다라는 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무슨 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부사라는 게 부가적인 단어라는 의미지만 사실 문장에서 제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찝어내는 게 부사거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너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내가 대답할 때 나 먹긴 먹었는데 잘 안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잘이 부사야. 먹었어가 이제 동사고. 그러면 잘 안 먹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걸 왜 말을 하니? 잘이라는 말을 이 문장을 왜 말을 하냐면 먹은 거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먹긴 먹었는데 잘 먹지 못했다는 잘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먹었다는 말이 보충하는 의미가 돼. 사실상 문장에서 보면 여러분도 곰곰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를 느끼면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문장을 말할 때 나는 안 왔어. 나는 안 왔다는 게 더 머릿속에 이미 박혔단 말이야.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안 왔어. 북경에 가는 거를. 나는 북경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 순서라는 개념을 알면은 이런 뭐 동사에서 부정을 나타낼 때는 부정부사인 아니불자를 동사 앞에다 둡니다. 라는 개념을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충분히 부정부사가 앞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내가 계속 반복을 할 거야.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게 돼 있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때 중국어 암기를 남들은 10가지를 해야 될 걸 여러분들은 4가지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동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알려준 거, 그러니까 부정부사도 뺀다고 하면은 사실상 동사 중천만 알면 되거든. 동사 문법에서 배워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국어의 문법은 시간 순서, 그러니까 어순이다라는 것만 계속 개념을 익히면은 여러분들 문법 같은 경우는 결코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문법 걱정하지 않고 한자 외우는 것만 걱정하고 그 한자도 외우는 거를 구성원래 이해하면서 이 강의를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녹여내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려면은 이 강의 자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이지? 구독과 갑골 중국어라고 하는 구독 버튼 누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꾸준히 나갈 테니까 재밌게 한 번 더 다 같이 해보자고. 자, 그럼 모두 다음 시간까지 안녕.